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경제학입니다. 자, 암호화폐 스테이킹 그리고 경제학,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BTC라고 합시다. 그냥 비트코인은 채굴 방식을 사용합니다. 채굴 방식. 장부를 작성하면은 작성한 노드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채굴 방식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채굴 노드라고 합니다. 채굴 노드.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핵심은, 운영 주체는 이 채굴 노드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이것도 ETH라고 합시다. 그냥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채굴 방식은 이게 POW라고 합니다. Proof of Work. 이거는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명 방식을. 지분 증명요. 이걸 영어로 Proof of Stake랍니다. 스테이킹 할 때 그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지분을 맡겨놓고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에서는요, 운영 주체가 검증 노드가 되는 겁니다. 검증 노드. 블록을 작성하고, 즉 장부를 작성하고 검증하는 주체가 검증 노드가 되는 겁니다. 검증 노드. 그래서 이 검증 노드는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면은 지분, ETH를 어느 정도 지분을 위탁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탁한 지분에 대해서 이자 형식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채굴 노드가 보상을, 채굴에 성공한 노드에게 보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에 참여한 검증 노드에게 지분을 맡긴 대가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의 이 보상이나 이더리움에서의 이자나 같은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BTC를 발행해가지고 보상을 하고요. 이더리움에서는 ETH를 발행해서 이 보상을 합니다. 이자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ETH, 이더리움을 비난하는 이유가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이게 경제학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ETH에서는 아니다. 검증 노드가 지분을 맡겨놓고 검증에 참여하고 이자를 받아가는 이 메커니즘이, 이 경제학이 이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앞으로 과연 어느 것이 최고의 암호화폐가 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입장에서 보면은요,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이 검증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맡겨놓는 거예요. 이 스테이킹은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니라, 즉 지분 맡겨놓고 이자 받아가는 그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이 채굴 노드가 없으면은 비트코인이 유지가 되지 않듯이 이더리움은 검증 노드가
탈중앙화되어서 운용되지 않으면은 이더리움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 노드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 이 지분증명 방식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는 겁니다. 자, 스테이킹 경제학이 없으면은 이더리움 검증 노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검증 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게 운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을 단순히 수익 모델로 볼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의 본질, 보상 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검증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뭐 한 수십만 검증인이 있는데요. 이 검증 노드가 있습니다. 이는 노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노드. 컴퓨터죠. 검증 컴퓨터. 탈중앙화되어 있고요. 아마 수십만 개가 있을 겁니다. 이 검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인이 하는 역할이 장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보안에 직결되고요. 그러니까 블록 생성, 검증인 중에 한 명이 블록 생성자 노드가 됩니다. 생성자가 됩니다. 이거를 제한자 노드라고 하는데요. 블록 제한자 노드. 슬롯마다 검증 노드 중에서 하나가 블록 제한자 노드로 선정이 되면은 그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생성합니다. 블록을 생성하면은 그 나머지 탈중앙화되어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검증 노드가 이 제한자 노드가 생성한 그 블록을 검증하는 거죠. 검증합니다. 예, 검증자 노드가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생성도 제한자 노드에 일어나고 보안이라는 것은 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검증 노드가 검증하기 때문에 보안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보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검증자 노드는 지분을 맡겨놓고 1년에 약 2%, 2.5에서 3%까지의 이자 형식으로 받아갑니다. 보상을 받아갑니다. 그 보상은 신규 발행된 ETH로 지급이 돼요. 새로운 ETH를 발행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더리움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더리움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블록을 계속 생성하니까요. 그때마다 검증 노드들에게 보상을 해주니까 새로운 ETH로 보상을 해주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나중에 얘기할 소각 메커니즘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총량이 증가할 염려는 없습니다. 소각 때문에요. 또 스테이킹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보상률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많이 참여하면은 ETH 발행이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구조로 자체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킹이 지분 증명 방식이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큰을 잠그고 보상을 받는, 이자를 받는, 지분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그 수익 구조만은 가지고 이더리움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체는 검증 노드고요. 밸리데이터라고 하는데 탈중앙화되어 있는 검증 노드입니다. 예, 검증 노드들이죠. 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 검증 노드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장부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래장부요. 거래장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거래의 보안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보안이 제공.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단순히 이자만 받아가는 게 아니죠. 이런 내면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안을 제공하는 거예요. 장부의 보안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보안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POW의 채굴가 유사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채굴도 비트코인의 채굴도 이게 장부의 비트코인 거래 장부의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내역들의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듯이 이더리움도 검증 노드들이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POW와 이더리움의 POS, 이게 POS, Proof of Stake고요. POS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더리움의 수익 모델과 사용자 비용에 대해서 봅시다. 이더리움은 기업이 아닙니다. 중앙화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을 거래하면은 트랜잭션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은 거래하면은 이게 거래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탑재가 됩니다. 블록체인에 탑재가 되죠. 이 탑재되는 과정이 블록 생성과 검증이 일어난 후에 탑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블록 생성과 검증은 검증자 노드가 한다고 했죠. 검증 노드요. 노드가 담당한다 했죠. 그 검증 노드는 그러면은 ETH 지분을 맡겨놓고 보상을 받아간다 그랬죠. 이자를 받아갑니다. 이자를 받아갑니다. 검증 노드는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프로토콜, 이더리움은 어떤 그 중앙화된 주체가 없지만은 그 이더리움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합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봤을 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물론 주체가 검증자 노드지만은요,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누구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검증 노드들은. 그러면 이 네트워크 자체, 이더리움은 이 자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는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더리움을 거래를 할 때 사용자는 뭐를 여기 내놔야 되느냐 하니까 거래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장부에 태워질라 그러면은 거래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에 거래를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가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가스. 근데 이 가스를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받아가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려고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 가스비는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스팸 방지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할 목적으로 이상한 거래를 막 올리면은, 왜 그러냐니까 이 검증된 노드가 검증이라는 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에서는 이 코드, 프로그램 코드, 계약 코드가 실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노드가 동시에 계약 코드가 동시에 실행이 돼요. 모든 검증자 노드의 계약 코드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드리움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스마트 계약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려버리면은 이드리움 네트워크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만큼의 그 가스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를 못하죠. 가스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공격하려면 엄청난 가스가 들어가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이 가스란 것은, 이드리움 가스란 것은 네트워크 혼잡을 막 방지하고, 이게 뭐냐면, 사용자, 정상적인 사용자라도 너무 많이 이드리움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드리움 네트워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가스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혼잡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자로부터 이드리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가스계요. 그럼 이 가스비는 이드리움 네트워크의 수익이 아니고, 이 가스비를 받으면은요, 대부분은 소각해버립니다. 소각하고 일부만 검증인에게 팁으로 지급합니다. 수수료를 참여한 검증인들에게 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검증인의 보상과 이 검증인이 받는, 검증 노드가 받는 보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시장 수요, 블록 공간의 가치를 봅시다.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뭐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직원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 같은 걸 통해야 됩니다. 은행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중개자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블록체인은요. 그래서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중개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 중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느냐?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면서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검증자들에게 물론 검증 노드 스테이킹을 하죠. 그러면은 이자라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 보상이죠. 해주는데 이게 신규 ETH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규를 발행하니까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소하는 거죠.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요. 검증된 노드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ETH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소각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면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소각합니다. 소각. 얼마를 소각하느냐? 이 ETH 발행량, 신규 발행량,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요. 이만큼. 신규로 발행되는 양만큼의 수수료를 소각합니다. 나머지 더 있으면 그거는 이제 검증 노드들에게, 나머지는 검증 노드들에게 팁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 발행량은 안정적입니다.
때로는 디플레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총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들 때도 있어요. 예. 오늘 내용을 요약합니다. 스테이킹은 지분 증명 방식이요. 여기서 스테이킹은 단순한 수익 모델, 검증에 참여하는 검증자 노드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이자를 받아가는 이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면에는 검증자 노드들이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고 검증에 참여하고 함으로써 블록체인 장부, 거래 장부의 보안을 만족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이 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기존 금융에서 보면은요, 이게 은행이라든지 브로커라든지 에스크로 하는 그 중개자가 있잖아요. 중개자. 이 중개자 덕분에 기존 금융은 보안이 만족되는 거거든요. 이 중개자 때문에 보안이 만족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안이 만족되니까 기존 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에서는 검증자 노드들이 검증해서 보안이 만족되니까, 거래에 대해서 보안이 만족되니까 이 중개자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인 거죠.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개자 없이도 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 장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경제적 장치, 스테이킹이. 결국은 이 스테이킹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시발점이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경제학인 거죠. 경제적 장치.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은 검증한 노드에게 이자를 주는 이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신규 ETH를 발행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신규로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지급되지만은 그 대가로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보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이지만은 기존 금융이 이렇게 중개자 역할에 의해서 보안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이 이더리움에서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보안을 제공합니다. 중개자 없이도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스테이킹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요. 이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오로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스테이킹이 없으면 보안을 만족 못하고요. 보안을 만족 못하면은 기존 보안을 만족하는 중개자의 역할에 의해서 보안을 만족하는 기존 금융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중개자 없이도 보안을 만족하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그 스테이킹의 경제학을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